1번입니다. 네, 조배수 의원입니다.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법사위의 그 국정감사 그 행태를 되돌아봤을 때 굉장히 참담합니다. 이번 국감은 한마디로 5개 재판, 12개 혐의가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뒤집기, 무죄 만들기 국감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미 확정된 재판을 뒤집기 위해서 연호 술파티 등으로 거짓 프레임을 씌워서 수사한 검사와 피의자 소환해서 국회를 대질신문장으로 만들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재판을 한 사법부를 겁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했습니다. 정책과 민생을 점검해야 될 국정감사가 막말과 고성, 조롱과 독선만이 오가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국정감사를 쭉 모니터링한 시민단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10월 28일자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너무 많은데 일부만 추려서 얘기하겠습니다. 추미애 위원장께서 가장 많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PT를 띄워줘 보세요. 자, 10월 13일 날 헌정 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에 대해서 앉아서 질문 받으세요. 그랬고 또 대법원장 인석을 불허해서 90분간 감금 논란이 되었고 10월 15일 대법원에서는 대법원장이 선체로 계속 질문을 해서 논란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또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 간사 없는 국정감사했습니다. 또 곽규택 의원의 발언권 제한했고 발언 순서 변경했고 최혁진 의원 질의 방해를 하자 여기에 대해서 주진 의원이 항의했는데 다툼이 되니까 둘 다 퇴장 명령했습니다. 신동욱 의원에게도 퇴장 명령을 했고 연일 편파 진행을 해서 그래서 파행이 되었고 또 기약 없는 국감 중지 선언을 했습니다. 또 마이크를 독점해서 동료 의원들보다 평소 2.8배 이상의 발언을 한 위원장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 대비 평균 3배 이상 발언한 위원장으로 사관왕이 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시민단체는 어느 당에 편파적이지도 않습니다. 청년대학생 모니터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검장 증인에게 잘못한 점을 지적하기 위함은 이해하지만 과도하게 윽박지르고 답변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눈에 국회가 어떤 모습으로 보였겠습니까? 무소불위의 상임위원장으로서 마치 축구 경기에서 상대팀 주장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수결로 비토권을 행사해서 주장 없이 경기하도록 하고 상대편 출신의 그 심판이 반대편 팀의 선수들이 집단으로 항의를 계속한다면서 옐로카드, 레드카드 남발하면서 선수 퇴장시키고 일방적인 시합 진행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헌정사의 아주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중지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화들짝 놀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재판중지법 다시 추진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검토 이렇게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개혁안을 다시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행정처 폐지는 2020년도에도 민주당에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외부위원회로 대체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죽하면 좌파, 코드, 김명수 대법원장조차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반대했습니다. 장관님, 예, 지금 이 재판중지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법이 지금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해갖고 장관이 거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헌법사 84조 해석상 내란 위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는 것에 근거해서 법원에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네.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장관님, 지금 민주당은 꼭 그래요. 어떤 몇몇 의원들이 띄웁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면은 이건 아직 당론이 아니고 그래서 아직은 가정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분명히 보십시오. 지금 이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은 재판의 공정성과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 피해자 권리 실효성 약화, 그리고 또 평등권 침해로서 상당히 위헌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지금 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 사법행정위원회 신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지금 법원에서 불리한 재판한다면 입법권으로 보복하겠다 이런 선전포고로 들리는데, 우선 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한다거나 사법행정이 신설한다거나 이거 분명히 2020년도에도 한번 나온 안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의 입장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에 2018년도에 이제 김명수 전 대법원장님 시절에는 처음에 법원조직법 행정처를 폐지하는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은 21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결국 대안이 없고 오히려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들은 사법 독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알겠습니다.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거기에 반대 의견 제출했고 결국에는 국회에서도 폐기시킨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조금 더 드리면 안 아니요, 되겠습니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조원철 법제처장님, 예. 지난번 답변에서 지금 5개 재판, 12개 혐의가 무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그 생각에 변화가 없으십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국감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거에 대한 그 지적들은 경망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